안녕하세요. 전국에 있는 우리 아기 제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우리 이제 마지막 QR코드로 들어가는 부분 오늘 심화 같이 아니, 손이 시려운가? 자, 우리 오늘 들어가는 부분의 테마가요. 이제 추울 때 신경과 호르몬의 합작. 제목은 요런데, 그러니까 날씨가 춥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몸에서 반응이 나타나게 될 거예요. 근데 이 반응이 나타날 때 이 신경계, 그 다음에 이제 호르몬 두 아이가 합작을 해가지고 우리 몸 안에 있는 열 에너지를 최대한 바깥쪽으로 빠져나가지 않게끔 최대한 방어를 할 것이고, 그 다음에 이걸 방어를 한다라고 해도 사실 슬금슬금 빠져나가는 열 에너지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럼 체온이 떨어질 수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 몸 안에서 직접적으로 이제 열 에너지를 우리가 만들자. 이제 열의 이제 발생량에 대한 부분까지도 얘네 두 마리가 조절을 하게 될 겁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날씨가 추워요. 내가 지금 나를 본다라고 했을 때 체온이 점점 떨어지고 있어요. 이거를 인지할 수 있는 아이가 필요해요. 그래서 이거 인지를 하고, 아, 지금 주인님의 몸이 점점 차가워지니까 이 체온을 좀 높여주기 위해서 나는 이러이러한 행동을 해야 되겠어. 그러면 각각에 해당되는 기관들한테 너 지금 빨리 움직여. 너 빨리 생명활동해. 너 빨리 세포 호흡해. 뭐 내지는 나갈 수 있는 출입문을 최대한 막아버려. 뭐 이런 식으로 명령을 때려줄 수 있는 중추가 또 필요하겠죠. 그렇죠? 그게 이제 우리 지금 보고 있는 부분이 항상성이니까 당연히 중추 누가 나오게 될 거예요? 간내가 또 다시 한번 나옵니다. 우리가 이제 중추신경계로 들어가는 부분에서 이제 내신 특강이 되는 거죠. 이제 거기서 자세히 공부를 했었던 것처럼 대뇌가 있고 중간뇌가 있고 소뇌가 있었죠. 그렇죠? 그 사이에 가운데에 낑겨 있는 아이가 간뇌였어요. 응? 기억나? 그래서 간자가 사이간자라고 얘기를 했었지. 사이에 낑겨 있으니까. 보호를 받고 있는데 이 간뇌를 우리가 이제 중등 과정에서 크게 두 가지로 나눠서 이제 보통 학교에서 여기까지는 잘 가르쳐 주진 않는데 이게 간뇌예요. 근데 간뇌 아래쪽을 우리가 시상하부라고 얘기합니다. 이 하자 아래 하자예요. 되니? 그리고 이 간뇌 있는 부분의 끝부분에 누가 달려 있을 거냐면 뇌하수체라고 하는 아이가 달려 있죠. 그렇죠? 이것도 우리가 이제 호르몬 파트에서 다 공부했었던 부분인데 이쪽에서 분비되는 호르몬의 종류가 열나 많았어요. 그렇죠? 그 이유가 명령의 사령탑 바로 옆에 붙어 있기 때문에 뭐 당연히 이쪽에서 명령을 바로바로 받아가지고 여러 종류의 호르몬들을 스탠바이 해놓은 상태에서 명령 오면 바로 이제 바깥쪽으로 이제 빠져나갈 수 있게끔. 여기서 말하는 바깥쪽이라는 건 혈액을 얘기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 지금 보면 우리가 더울 때를 보는 게 아니라 추울 때를 보는 거예요. 선생님 지금 옷차림새를 보면 알겠지만 좀 따뜻하게 입었어요. 지금 겨울이에요, 겨울. 요번 올해 겨울이 조금 좀 따뜻해가지고 온난해가지고 별로 춥지 않게 좀 지나가나 보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눈 한 번 미친 듯이 퍼붓더니 그러고 나서 날씨가 엄청 추워졌더라고요. 그렇죠? 이 추위가 한번 가시고 나면 이제 진짜 따뜻한 봄이 오지 않을까 싶어. 그치? 여러분들이 언제 이 강의를 듣고 있을지 모르겠지만 빨리 봄이 왔으면 좋겠네요. 근데 선생님은 올해 겨울 괜찮았어. 나쁘지 않았어요. 그냥 겨울이 그냥 왠지 기다려졌는데 그래서 기분 좋게 겨울을 보낸 것 같아요. 그냥 추운 겨울날 딴 얘기하지 말자. 그러면 다시 들어가서 간내 시상하부. 이 문제 이 TMI가. 그래서 이 간내 시상하부에서 인지를 해요. 그다음에 이제 명령을 때려주게 될 건데 이 간내 시상하부에서 호르몬한테로만 이제 신호 체계를 보내는 것이 아니라 신경계한테도 이제 신호를 보내가지고 신경계가 그 신호를 받고 몸을 이제 변화시켜줄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1번으로 들어가는 부분이 신경계 파트고요. 그다음에 2번으로 들어가는 부분이 호르몬 파트예요. 보이시죠? 그래서 신경계로 들어가는 부분은 선생님이 뭐 내신 특강에서 설명해 줬었던 것처럼 신경계의 핵심은 스피드가 생명이에요. 여기는 무조건 빨라야 돼요. 그 다음에 호르몬은 조금 느리기는 하더라도 어때야 된다? 지속성이 좀 있어야 된다라는 거 여러분들 기억해 두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지금 추울 때 분비되는 호르몬이기 때문에 추울 때 사실 기억나는 호르몬 딱 하나밖에 없잖아요. 누구예요 그게? 티록신이잖아, 티록신. 그치? 이 갑상샘에서 분비되는 티록신. 그치? 선생님 며칠 전에 여기에 뭐가 이렇게 혹 같은 게 너무 잡혀가지고 깜짝 놀라가지고 병원에 갔는데 병원에서 임파선이 부었는데요. 지금 아니 이 정도로 부으면은 몸에서 열도 나고 되게 아플 텐데 어떻게 되게 말짱해 보이시네요. 체온도 그렇게 올라가지 않은 상태였거든요. 또 TMI.
네, 여기가 갑상샘이에요. 그쵸? 네, 결국에는 임파선 부은 걸로. 선생님은 또 암인 줄 알고 또 깜짝 놀라가지고 병원으로 달려갔지. 근데 감기에 걸리면 증상이 안 나타나요. 이게 항생제 부작용인 것 같은. 자, 여하튼간 이제 호르몬 같은 경우에는 이 갑상샘에서 분비가 되는 티록신 하나만 여러분들 떠올리시면 돼요. 그래서 티록신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가지 기능들에 대한 부분 여러분들 교과서 보면 쭉 나열되어 있을 건데 걔네들을 한꺼번에 다 외운다라고 하면은 토 나오죠. 그쵸? 선생님이 딱 하나 기억하라고 했었던 게 티록신은 체온 상승 호르몬이다. 요거 하나만 좀 기억해달라는 얘기 했었어요. 되니? 그래서 여름철보다는 겨울철에 티록신이 더 많이 분비가 될 거예요. 자주. 왜냐면 겨울철이 더 추우니까 체온을 상승시켜 줄 수 있어야 되겠죠. 그게 티록신. 그래서 여기 지금 나와 있는 호르몬이라고 하는 부분에 우리가 누구를 써줄 수가 있냐. 티록신에 의해서 갑상샘에서 분비되는 아이예요. 이 티록신에 의해서 이제 호르몬이 분비가 되죠. 그럼 이 티록신이 하는 역할이 뭐냐라고 얘기를 한다면 우선은 열 에너지가 바깥쪽으로 빠져나갈 수 있는 것은 신경계가 최대한으로 다 막아버려요. 그렇죠? 막는다고 막아도 사실상 열 에너지는 고온에서 저온으로 이동을 할 수밖에 없어요. 사람 체온이 굉장히 높은 거예요, 여러분. 36.5도시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겨울철 되면 영하로 떨어지는 경우도 있는데 온도 차이 엄청 크게 나잖아. 그치? 그럼 굉장히 자연스러운 현상이야, 열 에너지의 이동이. 그치? 그래서 최대한 막는다고 신경계가 열나 열심히 막았어. 그래도 새어나가는 애들이 있습니다. 그럼 체온이 떨어질 수 있죠. 그러면 우리가 직접 몸 안에서 열 에너지를 생산해내겠다. 그래서 티록신이 분비가 될 것이고 결국에는 열 에너지를 생산해낸다라는 거는 열의 발생량을 증가시키겠다는 얘기죠. 자, 발생량을 증가시키는데 어떻게 증가시키냐? 자, 티록신이 분비가 돼요. 그쵸? 이제 갑상샘에서 분비가 됐어요. 얘네들이 이제 세포 호흡을 촉진을 시키는데, 뭐, 우리 몸 전체가 다 세포로 이루어져 있으니까 얘네들을 가만히 냅두질 않는 거지. 그치? 가만히 냅두질 않는 상태에서 얘네들한테 그냥, 야, 니네가 뭐, 지금 뭐, 또렷한 목표가 있는 건 아니지만, 여하튼 가만히 있으면 안 돼. 최대한 너희들 생명활동을 해야 돼. 티록신이 신호를 주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이제 세포 안에서 그냥 영문도 모르고 얘네들이 화학 반응을 계속 하게 됩니다. 그렇죠? 그러면서 열 에너지가 생산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보통은 이 티록신이 여러 군데 세포가 한두 개가 아니니까 그러니까 여러 군데 돌아다니면서 세포호흡을 촉진을 시키기도 하지만 사실 열 에너지가 가장 많이 발생하는 기관이 어디냐라고 얘기를 한다라고 하면 이거 시험 문제 나오지는 않는데 간이에요, 간. 간이 건강해야 체온을 조절하는데도 네, 탁월합니다. 간이라고 하는 아이가. 우리 몸 안에 있는 기관 중에 제일 크거든요. 그러니까 뭐라고 해야 되나? 우리 몸 안에 있는 대기업이라고 생각하면 돼, 얘들아. 알겠지? 그래서 이 간이 망가지게 되면 사람이 굉장히 피곤해 보이고, 그치? 그래서 저 왜 이렇게 피곤해 보이지? 나 너무 추워, 너무 더워, 뭐 체온 조절을 잘 못한다거나 이렇다라고 하면 뭔가 간에 문제가 있는 게 아닐까. 간이 튼튼해야 돼요. 오케이. 그리고 사람의 몸은 되게 유기적이기 때문에 간이 하나 망가지잖아요. 얘만 망가지고 땡이 아니라 그 연쇄적이야. 다 연결되어 있거든요. 그렇죠? 여기 망가지면 딴 데 또 망가지고 또 망가지고 또 망가지고 그러는 거야. 그러니까 한 군데가 고장나면 빨리 고쳐놔야 돼. 그치? 그래야 다른 데가 고장 안 나거든요. 그래서 이 티록신이라고 하는 부분은 우리가 이제 호르몬 파트에서 그동안 계속해서 이제 계속 공부했었던 부분이니까 이 정도에서 설명을 멈출게요. 그럼 이제 신경계로 넘어와서 합작이라고 하는데 사실 여러분들 교과 과정에서는 신경계로 들어가는 부분 합작 내용이 자세히 다뤄져 있지는 않을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이 이제 심화로 따로 뺀 건데 얘만으로는 사실상 체온을 조절하기가 적합하지는 않단 말이야. 그러니까 열 에너지는 막 미친 듯이 빠져나가는데 열만 계속 만들어내면 뭐해? 만드는 족족 다 빠져나갈 텐데. 그럼 최대한 막는 거라도 좀 같이 해줘야 될 거 아니야. 그치? 그거를 누가 해준다는 얘기야? 신경계에서 해주는 거예요. 근데 신경계에서 생각해봐 얘들아. 우리 신경계도 공부했으니까 이제 갑자기 날씨가 추워졌어. 날씨가 추워졌으니까 땀구멍을 최대한 막아야지. 힘을 줘가지고 최대한 땀구멍을 우리가 이렇게 의식적으로 움직입니까? 인무근을? 그렇지 않죠. 그러니까 자율신경계에 의해서 움직인다는 얘기예요. 땀구멍의 그 수축과 이완이. 이 자율신경계로 들어가는 부분 중에서도 누구? 교감신경에 의해서 우리가 열에너지가 빠져나가는 걸 최대한 막아줄 수 있다. 교감신경 하면 사실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게 뭐냐면 귀신을 봤을 때, 친구랑 싸울 때, 그쵸? 어디에 뭐 잡혀갔을 때. 그러니까 뭐예요 지금? 긴장되어 있는 상태거든요. 긴장되어 있는 상태에서 심장이 열나 빨리 뛰지. 그치? 호흡도 빨라지죠. 그쵸? 그리고 귀신 봤을 때 생각해 보세요. 소름 돋아요. 그렇죠? 여기서 소름이 돋는다라는 거는 털이 뾰족뾰족 쓴다는 얘기인데 그 얘기인즉슨 털이 이렇게 있고 여기 끝부분에 모근이 있다라고 치자. 여기에 잇모근이라고 하는 근육이 있어요. 그렇죠? 그러면 이게 널널하게 있는 것이 아니라 수축이 되면서 털이 이렇게 뾰족뾰족 쓰는 거라고. 되니?
교감신경에 의해서. 교감신경이라고 하는 거는 몸을 무슨 상태로 바꿔주는 거예요? 긴장 상태로 바꿔주는 거예요. 텐션. 오케이? 긴장하고 있어, 나 지금. 굉장히 너버스해. 그 얘기예요. 그래서 여기 지금 밑으로 내려와서 보시게 되면 지금 여기 아래쪽에 설명을 쌤이 일부 써드렸는데 피부 근처 혈관을 축소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그냥 혈관을 축소하는 게 아니라 피부 근처 혈관을 축소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피부가 이런 데를 얘기하는 거잖아. 그치? 이런 쪽에서 지금 여기도 혈관이 지금 보이는데 이런 혈관을 최대한 작게 축소를 시키겠다는 얘기예요. 근데 우리 몸 안에 있는 혈액량은 일정할 거 아니야. 그치? 갑자기 추워졌다라고 해서 갑자기 뭐 오줌을 통해서 피가 빠져나오거나 이런 건 아니잖아. 그치? 근데 이 피부 근처에 있는 혈관이 축소됐다라는 것은 몸 바깥쪽에 있는 부분으로는 혈액이 흐르지 않는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혈액이 보통은 몸 안쪽에서 이런 내장기관 있는 부분 있죠. 이런 안쪽에서 흘러요. 그 이유가 뭐냐면 피부 바깥쪽에 뜨끈뜨끈한 혈액이 흘러버리게 되면 걔네들이 고온이잖아요. 그렇죠? 걔네들이 열 에너지를 갖고 있잖아요. 혈액이 열 에너지를 갖고 있는 거거든요. 그럼 걔네들이 쉽게 피부 바깥쪽으로 빠져나갈 수 있어요. 그래서 열 에너지를 갖고 있는 이 혈액은 피부 근처에서 놀게 하지 말고 최대한 몸 안쪽에다 감춰놓자 이거야. 오케이? 그래서 피부 근처의 혈관을 축소를 시켜서 몸 바깥쪽에서는 최대한 혈액이 흐르지 않게끔. 그래서 날씨가 너무너무 추운 경우에는 우리가 이제 니네 실제로 해보면 안 된다. 이런 혈관 있는데 이렇게 잘못 상처가 나잖아요. 그리고 피도 안 나와요. 다 몸 안쪽으로 흐르니까 혈액이. 그래서 추울 때 그렇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잇목은 수축이라는 거는 이게 설립자, 털모자, 근육이라는 뜻이에요. 아까 전에 얘기했었죠. 우리가 긴장 상태 귀신을 봤을 때 털이 뾰족뾰족 쓴다라고 얘기를 했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에 잇목근이라고 하는 근육이 있다라고 치면 여기에 근육이라고 치자. 여기에 털이 이렇게 있어. 예를 들어서. 근데 여기가 이렇게 수축이 되면서 여기 지금 틈바구니가 있잖아요. 이쪽으로 열 에너지가 빠져나갈 수 있어요. 이거를 최대한 수축을 해가지고 빠져나갈 수 있는 열 에너지를 막아주자 이거지. 그치? 잇목은 수축. 이거를 누가? 교감신경이 흥분을 함으로 인해서 나타나는 우리 몸의 변화예요. 오케이? 그래서 최대한 바깥쪽으로 나가는 애들을 막겠다는 얘기잖아요. 그쵸? 그래서 열 에너지의 방출량을 감소시키는 방법이죠. 못 나가게 막겠다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아래쪽으로 내려와서 보시게 되면 근육의 떨림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근육의 떨림은 선생님 해리가 생각나요. 네, 아래쪽에 해리가 있어요. 그러니까 얘가 산책을 바로 나오잖아요. 그러면 몸을 엄청 떨어요. 근데 이게 나는 좀 아직도 의문이긴 한데 이게 정말 추워서 떠는 건지 아니면 패딩도 입히거든. 근데 추워서 떠는 건지 아니면 흥분해가지고 떠는 건지. 이제 조금만 있으면 내가 이제 산책을 할 수 있으니까 너무 기분이 좋아. 빨리 이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자마자 나는 뜀박질을 해서 저 바깥쪽으로 뛰어나가야지 약간 그 느낌으로 텐션하고 있는 것 같은. 그렇죠? 여하튼. 자, 여하튼 이 근육의 떨림이라고 하는 부분 이거는 열의 발생량을 증가시키는 거예요. 왜 추울 때 입술 떨리잖아요. 추울 때 몸이 막 이렇게 떨리잖아요. 그렇죠? 그게 딴 게 아니라 내가 몸을 그러니까 일부러 떨게 하는 거야. 가만히 있는 게 아니잖아요. 여하튼 떨리고 있는 거잖아. 그러면 이 근육들을 가만히 냅두면 안 되거든요. 이 근육들이 끊임없이 뭐 할 거냐면 생명활동을 하고 있다라는 증거예요. 그렇죠? 그러면서 열 에너지를 계속해서 만들어내고 있는 거죠. 기본적으로 생명활동을 한다라는 것은 호흡을 하고 있다는 얘기거든. 그치? 빠른 속도로. 호흡을 빠른 속도로 해줘야지 호흡은 사실 연소하고 비유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뭔가를 태운다라고 했을 때 열 에너지가 발생하는 것처럼 사람 몸에서도 호흡이 활발하게 일어난다라고 하면 열 에너지가 발생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이제 그거 여러분들 참고해서 봐주시면 되겠어요. 근육의 떨림. 너무 추우면.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신경과 호르몬의 합작, 이제 추울 때 우리 몸에서 어떤 반응들이 나타나는지에 대한 부분을 같이 봤어요. 그러니까 이런 거 공부할 때마다 그런 생각이 들어. 사람 몸이 참 경이롭다. 어떻게 이렇게 복잡하면서도 적재적소에 이런 기능들을 또 이렇게 해낼 수 있을까? 그런 생각들이 좀 들어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까지 해가지고 이제 추울 때에 해당되는 신경과 호르몬의 합작에 대한 부분을 같이 봤는데 선생님이 더울 때에 대한 부분을 설명 안 해주시나요? 그럼 러닝타임 너무 길어지고요. 그리고 더울 때보다 추울 때가 시험 문제가 훨씬 더 많이 나와요. 오케이? 자, 그래서 우리가 여기까지 해가지고 이제 심화로 들어가는 부분이 다 끝났습니다. 이제 QR코드 영상은 여기서 이제 다 마무리가 된 거고요. 여러분들이 이제 2학기 과정에서 다시 보게 될 거예요. 그때 우리 다시 보도록 하자고요. 아시겠죠? 분들하고 수고 많으셨어요. 안녕.